자,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거대한 남자가 조그만 소인국에 가서 겪는 신기한 모험, 뭐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다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전혀 아니었다면요? 생각지도 못한 아주 다른 이야기였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 우리가 오늘 파고들 주제입니다. 어린 시절에 읽었던 그 걸리버 여행기가 과연 진짜 동화였을까?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우리가 알던 그 흥미진진한 모험담의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내 볼 거예요. 그 안에 숨겨진 작가의 진짜 의도가 뭔지 한번 제대로 마주해 보시죠. 이것 좀 보세요. 작가인 조너선 스위프트가 직접 한 말입니다. 이 작품의 의도는 세상을 즐겁게 하려는 게 아니라 화나게 만들려는 것이다. 와, 어떠세요? 즐거움이 아니라 분노라니? 시작부터 뭔가 분위기가 확 다르죠?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애초에 동화가 될 생각 따위는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럼 스위프트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화나게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 답은 걸리버의 4번에 걸친 여정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보죠. 첫 번째, 릴리펫의 아주 치졸한 정치 게임을 엿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여정에서는 시선이 완전히 뒤집히면서 인간의 오만이 어떻게 발가벗겨지는지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여정에서는 야후라는 정말 끔찍한 거울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걸리버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정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바로 그곳 소인국 일리퍼츠입니다. 작은 사람들이 벌이는 아주 사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치졸한 그런 싸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외과 의사였던 레뮤엘 걸리버. 배가 난파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라? 온몸이 꽁꽁 묶여있고 주변에는 키가 한 15cm밖에 안 되는 작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순식간에 거인이 되어버린 거죠. 자,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릴리펫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우스꽝스러운 싸움들 있죠. 이게 사실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전부 다 18세기 영국 사회를 향한 아주 날카로운 풍자였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굽 씻는 당이랑 낮은 굽 씻는 당이 싸우는 건 당시 영국의 토리당과 휘그당, 그러니까 보수당과 진보당의 대립을 꼬집은 거고요. 달걀을 어느 쪽부터 깨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전쟁까지 하는 건 바로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피비린내 나는 종교 갈등을 비꼰 거죠. 스위프트가 보기엔 당시 영국 정치랑 종교가 다 이 모양이었던 거예요.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이런 사소한 걸로 죽어라 싸우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자, 릴리펫에서는 인간 사회를 아주 작게 축소해서 보여줬잖아요. 이제 스위프트는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렌즈를 반대쪽으로 돌려서 이번엔 걸리버를 아주 작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오만함과 그 추한 모습을 거대한 돋보기로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두 번째 여행지, 거인들의 나라 브롭딩넥입니다. 여기선 상황이 180도 달라져요. 릴리펫의 거인이었던 걸리버가 이제는 거인들 손바닥 위에서 노는 장난감, 뭐랄까 애완동물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중요한 건 걸리버의 시선이 아니에요. 그를 내려다보는 거인의 시선. 바로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대단하게 여겼던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들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인간의 모든 결점이 적나라하게 확대돼서 드러나는 거죠. 걸리버가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유럽의 위대한 역사, 정치, 제도에 대해 막 자랑스럽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거인국 왕이 듣고 나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네 말을 들어보니 너희 인간들은 자연이 이 땅 위를 기어다니도록 허락한 가장 해롭고 혐오스러운 작은 벌레떼에 불과하구나.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믿었던 모든 게 거인의 눈에는 그냥 벌레들의 아둥바둥거림으로 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여행지입니다. 걸리버는 이번에 하늘을 나는 섬 라퓨타에 가게 돼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똑똑해요. 근데 너무 똑똑해서 문제죠. 땅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삶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이제 스위프트의 풍작할 날이 정치에서 어디로 향하냐? 바로 현실 감각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공허한 지식인들의 허영심을 정조준합니다. 그 라퓨타 밑에 있는 위대한 학술원이라는 곳에서 뭘 연구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이에서 햇빛을 뽑아내겠다. 사람 똥을 다시 음식으로 만들겠다. 지붕부터 집을 짓겠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 황당하죠? 이게 뭐겠어요? 당시 현실 문제 해결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서 쓸데없는 연구만 하던 왕리 파케를 스위프트가 아주 제대로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네 번째 여정입니다. 지금까지의 풍자는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여기서 스위프트의 비판은 인간이라는 존재, 그 본성 자체를 향해 그야말로 폭발해버립니다. 이야기 전체의 절정이자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걸리버가 도착한 곳은 후이눔이라는 지적인 말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네, 진짜 말이에요. 근데 이 말들은 완벽한 이성과 지성을 갖추고 있어요. 거짓말, 질투, 탐욕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이성 그 자체인 존재들이 사는 유토피아인 거죠. 그런데 그 완벽한 나라에 야후라는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후이눔들의 가축 같은 거죠. 겉모습은 딱 인간이에요. 근데 행동은 정말 끔찍합니다. 더럽고 탐욕스럽고 시도 때도 없이 서로 싸우고 폭력적이고 한마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저급하고 추악한 본능만 모아놓은 짐승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걸리버는,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우리 모두는 거대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걸리버가 깨달아버린 거예요. 저 혐오스러운 야후들을 보면서 자신의 가족, 친구, 조국의 모든 사람들이 떠오른 거죠. 겉모습만 좀 다를 뿐 그 본성은 저 야후들과 똑같다는 끔찍한 진실을요. 스위프트가 우리 앞에 들이민 이 야후라는 거울, 이게 바로 너희 인간의 진짜 모습이야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깨달은 걸리버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는 완전히 파멸하고 맙니다. 그의 기나긴 여정은 끝났지만 그가 마주한 진실이 던지는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결말은 이렇습니다. 걸리버는 겉모습이 야후와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상향 후이눔의 나라에서 쫓겨나요. 억지로 영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걸리버가 아니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혐오하게 돼서 사랑하는 가족의 냄새조차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건 자기 집 마국간에서 말들과 대화하며 여생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완벽하게 인간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버린 겁니다. 그가 집을 떠나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깨닫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파괴하기까지 걸린 시간, 총 16년 7개월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의 진실을 마주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조너선 스위프트가 이 책을 쓴 지 벌써 3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이 질문이 지금도 너무나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끝없는 탐욕, 부패, 서로를 향한 혐오, 이걸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과연 우리는 300년 전 스위프트가 그렸던 그 야후의 모습에서 얼마나 벗어났을까? 걸리버 여행의 끝에서 던져진 이 잔인한 질문은 3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지금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